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행동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더십을 다루고 있는 이론들 여러 가지가 있죠. 특성이론이 있고, 행동이론이 있고, 상황이론, 그 다음에 현대적 리더십 이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행동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이 행동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행동 이론에는 어떠한 것도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심으로 리더십의 행동 이론들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이론은 각 개별 연구들별로 리더의 유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각 개별 연구들마다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까요? 리더의 유형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리더의 유형을 나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일정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눴을 거고, 그래서 각 개별 연구들마다 각각 두 가지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시게 되죠. 그래서 구분 기준과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는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쓰고 있냐면, 리더의 권한 영역과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리더의 마음속에 리더의 권한과 관련된 영역과 부하의 자유재량과 관련된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역이니까 어떤 리더들은 리더의 권한 영역이 더 크기도 할 거고, 어떤 리더들은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 더 커지기도 하겠죠.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만약에 리더의 권한 영역이 더 크다면 그런 리더는 경영자 중심의 리더. 다시 이야기해서 전제적 리더의 성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 더 커지게 되면 그러한 리더는 종업원 중심의 리더. 다시 이야기해서 민주적 리더의 성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지금 영역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역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면서 그냥 경영자 중심의 리더와 종업원 중심의 리더라는 표현보다는 경영자 중심의 리더의 성향을 보이고 종업원 중심의 리더의 성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향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탄넨바움과 슈미트는 리더십의 유형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탄넨바움과 슈미트의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오하이오 대학 연구,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이론은요, 어느 정도 결이 좀 비슷하죠. 어떤 측면에서 결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제가 이제 조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일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오하이오 대학 연구나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이나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들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과 사람이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각 연구들마다 일을 표현하는 또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일과 사람이란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한 첫 번째 연구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과 관련된 측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조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과 관련된 측면을 배려 또는 번역상의 문제이긴 한데 고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도와 배려 또는 구조주도와 고려, 컨서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조주도를 말 그대로 과업이 구조화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려 또는 고려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소의 리더십의 유형 구분 기준은 구조주도와 배려라는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게 되냐면요. 구조주도가 높다, 낮다, 배려가 높다, 낮다라는 형태의 접근법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리더십의 유형은 모두 네 가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높은 경우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둘 다 낮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네 가지. 둘 다 높은 경우와 둘 중에 하나만 높은 경우와 둘 다 낮은 경우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경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블레이크와 모튼이라는 사람은 관리격자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격자, 얘가 이제 뭐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있는 거냐면 그리드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있는 거고, 이 그리드는 좌표 평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 일과 사람과 관련돼 있을 텐데, 블레이크와 모튼은 그 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과 관련된 측면을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과 관련된 측면을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서의 리더십 유형 구분 기준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을 좌표 평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심을 1부터 9까지, 인간에 대한 관심을 1부터 9까지 해서 리더십의 유형을 모두 1,1부터 9,9까지 해서 모두 8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81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서 모두 5가지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5가지,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1,1, 9,1, 1,9, 9,9, 5,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대한 리더십의 유형 구분까지 다 말씀드렸고, 각 좌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X축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 Y축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뭘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1,9와 9,1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럼 이제 1,9, 9,1, 9,1 한쪽이 높은 리더가 되는데 어느 쪽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느 쪽이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리더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건 당연히 X축에 뭘로 잡고 Y축에 뭘로 잡느냐와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경역적으로 X축에 무엇을 잡고 Y축에 무엇을 잡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연구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약을 하다 보면 X축과 Y축을 가지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X축에 들어가는 것과 Y축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XY론. 다시 이야기해서 맥그리거의 X 관점을 따라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X축에, 맥그리거의 Y 관점을 따라가고 있는 개념이라면 그건 Y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심은 X 관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X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맥그리거의 Y 관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Y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9는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가 되고 9,1은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 보시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 들어가 있고, 이건 역시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일과 사람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일과 관련된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퍼포먼스,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 유지를 의미하는 메인티넌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PM이라는 퍼포먼스와 메인티넌스, 사실 그래서 PM이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와 관계 유지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고 있냐라는 건데, 그건 역시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고 있죠. 결국
둘 다 높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표시함에 있어서 PM으로는 약간 저 꼼수란 표현 많이 쓰는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꼼수를 쓰고 있냐면 그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작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소문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수미와 피터슨의 PM으로는 리더십의 유형을 라지 P, 라지 M, 스몰 p, 스몰 m, 라지 p, 스몰 m, 스몰 p, 스몰 m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까지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이제 언급해드리는 리더십 행동 이론에 들어가 있는 개별 연구들 네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